어떻게 하면 더 행복할까를 더 찾아내야죠, 우리가. 세상 살아가는 건 이제 마음과 몸으로 살아가죠. 네. 이 마음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몸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가요. 이렇게 이제 그 세상 살아가는 게 환경들이죠. 환경들. 다양한 환경들에 의해서 살아가게 되는데 이게 마음이 몸을 가지고 이런 환경에 놓여져서 살아가게 돼요. 근데 이 환경은 내가 만드는 건가, 만들어진 건가 할까 좀 헷갈릴 때가 많죠. 이제 결정되어진 게 항상 많이 있으니까. 태어났더니, 아버지, 어머니가 이제 결정돼 있었어. 그래서 어떻게 하다가 모르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중학교 들어가서 이렇게 시험 보고 나니까 뒤에서 10번째야. 그러면 이제 환경이 이미 막 딱 거기서부터 잘하려고 해도 쉽게 잘 해지지 않잖아요. 아래로 환경이 나빠져 버리면. 또 이렇게 지금 상황에서도 벗어나기가 이제 이런 환경에서 벗어나는 게 참 잘 안 돼요. 마음이 몸을 가지고 이런 환경에 살아가는데 어떻게 하면 그래도 현재의 환경을 이제 우리가 위로 아니면 그대로 아니면 아래로 환경은 점점 좋아질 것 같진 않아요. 그죠? 우리한테는 미래가 약간 정해져 있죠. 우리 환경은 이렇게 점점 하락할 확률이 더 높아지지. 아니면 유지되거나 하락하거나 점점 일단 몸은 이제 나빠지니까 또 우리가 경제 생활은 또 안 하니까 그러면 이런 환경은 내가 극복을 해서 더 좋은 환경으로 또 높은 환경으로 만들어야 되나? 이거 쉽지가 않아요. 저는 그걸 가르쳐 주는 사람이 아니에요. 저는 여러분들한테 더 좋은 환경을 가져다 이렇게 하면 더 좋아져요 환경이 이렇게 해주는 사람은 아니죠. 그런 건 이제 그런 건 비전 펀드 하는 사람이라 이제 비전을 그러고 싶어요 사실 여러분들에게 점점 환경이 더 좋아지도록 해주게 하고 싶어요. 근데 환경이 좋아지려면 나도 노력을 해야 되고 적절한 노력을 해야 되잖아요. 노력에는 이렇게 몸과 마음, 이제 마음으로 노력하는 거, 몸으로 노력하는 거, 돈으로 노력하는 거. 돈도 들어가니까. 이렇게 내가 점점 좋은 환경이 되려면 투자를 제대로 해야 되잖아요. 투자. 예. R&D, R&D 투자를 제대로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야지 R&D라는 것은 내가 나의 비전을 위해서 개인한테 R&D 투자는 뭐겠어요? 기업한테 R&D라는 거는 이제 연구해서 내가 만약 자동차 회사라면 자동차를 전기차로 어떻게 아니면 수소차를 어떻게 만들어내고 디자인을 어떻게 할 것인지 이걸 가지고 투자를 정말 많이 해가지고 그 미래차를 대응하는 게 R&D 아닙니까? 그죠? 기업은 그렇잖아요. 그래야지 기업이 점점 나아가죠. 국가도 R&D가 필요하죠. 국가는 이제 그런 곳에 투자를 해야 돼. 반도체 우리 미래 하는데 반도체 투자하지, 자동차에 연구 한다고 투자 이렇게 우주 과학 이런 데 투자해야 되는데 이게 중요하거든요. 미래를 위한 투자. 근데 우리 지금 이제 우리나라 정부는 지금 아무리 생각해도 하루빨리 나라를 공중분해시키고 싶은 정부가 지금 하는 것 같아. 하루빨리 망하게 하는 정책만 쓰는 것 같아. 나라가 부흥하는 정책에는 별 관심이 없고,
나라가 하루빨리 무너질 것 같은 그런 정책을 많이 쓴단 말이에요. 그리고 지난번에 이제, 요즘에 이제 이렇게 우주 프로젝트가 있잖아요. 옛날 1969년에 아폴로인가? 그거 해가지고 사람이 달 탐사를 해가지고 갔다 왔잖아. 진짜일까? 하여간 그건 나는 나중에 얘기하고 진짜 갔는지 안 갔는지 모르겠는데 그때 이후로 우주 탐사에 별 관심 없다가 근래 이제 우주 탐사에 그 전 세계가 다시 중국이 뛰어들고 미국이 같이 이제 지금 우리가 너무 이러고 있으면 안 되지 하면서 특히 일론 머스크가 이제 계속 10년, 20년 전부터 화성 간다. 10년, 몇 년 전에는 진짜 뭐 2040 몇 년, 30 몇 년에 화성 갈 수 있다. 뭐 이렇게 하면서 우주 프로젝트를 일론 머스크가 열심히 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이제 미국 나사에서도 이 우주 프로젝트를 많이 진행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르미테스, 아폴로는 남자고 아르미테스는 여자예요. 달을 얘기할 때. 아르미테스 기획을 해서 연구 과제 해가지고 아르미테스에서 달로 위성을 쏘아 보낸다. 달을 사람을 보내기 위한 프로젝트예요. 아직은 사람을 보내지 못하니까 그러면 이제 보내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된다 해서 이제 그 전에 쏘아 올리거든요. 여러 번 것들을 해서 우리나라도 여기에 좀 참여를 하려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단 말입니다. 이번에 나사에서 우리 한국에게 우리가 아르미테스 하나 이렇게 해서 쏘아 올리려고 하는데 너네 여기에 참가 좀 해라. 위성 조그만한 거? 위성 안에 그 안에다 이제 설치할 수 있는 공간이 요만한 공간이 있으니까 너네들 여기에 참여해서 해주면 우리가 쏴줄게. 그랬거든요. 근데 우리 정부에서 안 받았거든요. 필요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돈이 없어요. 우리 대한민국에서 돈이 없대. 그러면 여기가 뭐 몇 조 원 들어가는 거냐? 그거 아니에요. 70억이에요, 70억. 70억 정도 들여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위성 안에 들어가는 중요한 장치도 우리도 같이 우주 사업을 참여를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70억이 없어가지고 이걸 참여를 안 하면 우리가 이제 나로 쏘고 그래가지고 얼마나 또 감동을 하고 그랬습니까? 그렇게 한 지가 엊그저께인데 지금은 70억이 없어서 안 하겠다라는 거죠. 그것도 쏴준다는데, 넣어준다는데. 이번에 2024년도 그 우주과학 이쪽 연구 이쪽 예산에 5조 원이 깎였어요. 그러니까 R&D 쪽으로 연구 예산이 5조 원이 깎여서 5조 원은 10%, 20%, 30% 정도 되거든요. 그러면 거기에는 이게 5조 원 깎이면 일부분은 안 하고 그냥 뭐 이렇게 좀 줄여서 하면 되겠지라는데 줄여서 하는 게 아니고 기본적으로 이렇게 들어가는 비용들이 있잖아요. 들어가는 인건비나 뭐 부대 비용이나 뭔가 연구를 더 하려면 작년하고 똑같은 돈을 줘도 그래도 쉽지가 않거든요. 이게 연구비가 증액이 돼야지 좀 더 연구를 더 자유롭게 할 수 있는데 감액 정도가 아니라 20, 30% 깎여버리면 나중에 어떤 현상까지 나타나냐면 우리나라 국가 컴퓨터 슈퍼컴퓨터를 돌릴 수 있는 전기세까지 안 나와가지고 컴퓨터를 안 돌리고 있다는 거잖아. 그러면 지금 이렇게 그 대학생들 석사과정, 박사과정 여러분들 아들, 딸 공대 보내지 마세요. 공대, 야 이거 공대 보내서 석사과정, 박사과정 얘들이 박사과정을 어떻게 하겠어요? 이제 연구비를 받아가지고 교수님이 그래가지고 그래야지 박사과정 비용 돈이 좀 덜 들지. 그 연구실에 들어가가지고 이렇게 하면서 해야지 연구 참여해야지. 그래야지 좋은 그 연구들이 나오고 이렇게 해서 될 텐데 그것들을 전부 다 못하게 생겼다니까요. 우주과학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R&D 비용들이 다 깎였어. 그러면 당장 대학생들은 어떻게 박사과정의 학생들은 어쩌라는 거야.
의대만 남고 다른 공대들은 다 죽으란 얘기인가? 야, 그래. R&D, 컴퓨터도 돌릴 돈이 없다니까, 지금. 그 컴퓨터 비용 그렇게 많이 드나? 할 정도로. 그래서 참, 우리가 우주과학. 우리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과학 쪽으로는 굉장히 중점적으로 이렇게 투자를 해오고, 어떤 정부에서도 이 우주과학 분야의 R&D 예산을 줄이거나 없애거나 한 적이 없어요. 어떤 정부에서도. 여러분들이 생각해봐. 그렇게 하면 안 될 것 같잖아. 우리 같이 자원이 있나, 뭐가 있나. 미국은 정말 몇 조 원을 들여가지고, 이제 어떤 프로그램 만들고, 이제 새로운 어떤 체제를 만들어 가지만, 우리는 몇십억 원, 몇백 원, 몇백억 가지고, 거기에 미국보다 10분의 1, 100분의 1 정도 되는 이 비용 가지고 겨우겨우 우리가 노력해가지고, 대한민국 사람이 머리 좋잖아요. 그래가지고, 그렇게 해가지고, 지금 이만큼 따라오고, 카카오든 네이버든 이런 것들이 이렇게 계속 있었고, 그렇게 한 거잖아. 자동차하고 반도체 이런 것들도 엄청난 비용을 투자해가지고 한 것보다도 우리 대한민국의 사람들의 자질이 좋아서 소액 투자해서 굉장한 성과를 내서 지금 여기까지 왔는데, 그 소액 투자를 줄여버리면 앞으로 이제 과학이나 이런 저 분야는 끊는다. 왜냐면 이게 한 2, 3년만 이쪽 지원을 안 해버리면 그쪽이 완전히 다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잠시 쉬었다 가자 이런 게 아니라니까? 쉬었다 가자가 아니라 거기서 우수수 막 떨어져 이렇게 막 열심히 막 달려가고 있는데 여기에서 줄여버리고 30%씩 막 줄여버리면 그냥 절벽인 거거든요. 이 사람들이 외국까지 뭐 좀 똑똑하면 정부에서 뭘 했냐면 너희들 어떤 것만 이제 남기냐면 외국하고 할 수 있는 거는 외국하고 서로 M&A 해가지고 서로 협력해서 하는 것은 그래도 조금 봐줄게 했는데, 외국하고 협력해서 하면 우리가 그러면 그 연구를 오히려 다 넘겨주는 거지. 우리가 막 이빨 치료에 관한 막 이런 연구를 막 했어. 그럼 외국하고 협력해서 하면, 예전에 황우석 박사 얘기 있었잖아. 황우석 박사 때 그 미국의 어떤 교수가 뭐 해가지고 같이 준비하자 막 그랬을 때, 우리나라가 이제 조금 앞서가는 것은 해외 전부 다 연구 성과가 해외로 전부 다 유출되는 거고, 그러면 해외에서 잘 나가는 것을 협력해서 한다면 거기서 우리한테 엑기스를 주겠냐고요. 우리는 겨우 연구 참여를 해가지고 이름만 얹는 정도가 되지, 기술을 득해서 우리가 써먹는 걸로 되지를 않는다고. 그러니 참 그렇다. 큰일이다. 뭐 문제도 걱정이 돼가지고 언제 전쟁이 우수수 사람들이 시끌벅적하니 웅성웅성 언제 전쟁 날 수도 있다면서. 그것도 그렇지만 이제 그거는 이제 다른 정부가 들어서면 또 달라질 수 있지만, 이런 우주 과학이나 아니면 이제 어떤 공대 이쪽에 이런 것들은 이런 것들은 정말 문제예요. 그래서 내가 세상을 살아가는데 R&D 투자, R&D 자기 자신을 위해서 투자를 해야 되는 거죠. 어떤 방식으로 하죠? 기업이나 이제 국가는 이런 식으로 해야 된다라는 건데, 우리 개인의 R&D 투자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그 자기 개발이죠. 자기 개발. 지금 하고 있잖아. 지금 여러분들 이거 앉아가지고 시간 쓰고 있잖아요. 스님의 시답자는 말을 들어가면서 혹시나 뭐 쏠깃해서 뭐라도 좀 중요한 정보 하나 나오지 않을까 해가지고 듣고 있는데, 이런 것이 이제 자기 개발. 네. 돈을 적게 들이고 효과가 높은 그런 것을 하는 것이 사실 좋죠. 돈 없을 때는. 그러니까 저는 이제 여러분들에게 이 R&D 투자를 제대로 할 수 있도록 저 나름대로 노력은 해요. 노력하니까 계속 공부하고 계속 강의 듣고 계속 강의하려고 하고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이런 정보들을 자꾸 들으려 하거든요. 그래서 개인이 자기 개발은 여러 가지가 있죠. 기도도 이제 나를 위한 R&D 투자. 그리고 봉사도 역시 나를 위한 투자. 이거는 이제 자식에게까지도 가는 거죠. 그리고 이제 불교대학 같은 공부 같은 것도 들어가게 되는 거죠. 이런 것들이 나를 위한 R&D 투자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내 마음을 다스리는 반야신경 같은 오온이 모두 다 공한 것을 비추어 보고 모든 고통에서 일체의 고액에서 벗어났다. 그래서 우리가 생겨나는 많은 고통들을 우리가 그걸 극복하는 방법을 막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요즘에는 여러분들한테 명리 이야기도 한 번씩 하고 그러는데요. 어떤 어머니가 이제 이렇게 자기 아이가 17살인데 뭐 굉장히 그 공황장애가 갑자기 우리 착한 아들이 공황장애가 있어서 얼마 전부터 지금 약을 먹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큰일이잖아. 왜 그런 거지? 무슨 문제지? 아버지한테 맞았나? 저는 맞은 건 아닌데 때리는 걸 계속 보다 보니까 내가 공황장애가 비슷한 증상이 있었어. 어렸을 때 빙빙빙 돌고 답답하고 이런 게 있더라고요. 근데 절에 와서 이제 수행하고 그러니까 그게 전혀 없는데 지금은. 그래서 보니까 이제 요 학생이 시연인가 그런데 학생이 겁제 대운이에요. 지지는 비견이고 위에는 겁제라고 13살부터 22살까지라고 10년 동안 비견 겁제 운인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랬지. 이거는 사람과의 근데 아니래. 자기는 아들하고 계속 이야기도 많이 하고 하는데 아들이 전혀 그런 조짐이 없다. 아이들하고 친구들하고 얼마나 잘 지내는데. 근데 이 겁제라는 거는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엄마 거를 보니까 엄마가 지난 40대 동안, 지난 10년 동안 겁제운이었어. 그래서 보살님 지난 10년 동안 얼마나 많은 사람들하고 다양하겠어요. 자기가 공부방을 했대. 이제 그래가지고 공부방이면 다양한 애들이 와서 공부하잖아요. 최근에 그랬다는 거죠. 전에는 이제 하여간 40대에 자기도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면서 이렇게 활동들을 했더라고. 그것을 아이한테 얘기해 주면 돼요. 사람하고의 관계에서 스트레스인 것 같아요. 아닐 수도 있죠. 아닐 확률도 있어요. 제가 생각하는 것이 100% 맞다라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이렇게 상담을 하고 이렇게 지켜보면 그때의 문제는 대부분 그때 이렇게 겁제의 문제면 겁제처럼 사람들과의 관계 문제거든요. 그것을 스스로 거기에서 또 스트레스가 있는 거예요. 10명의 친구들하고 다 좋아도 학원 갔더니 어떤 남학생이 어떤 형이 자기한테 계속 뭐 찐빵 주더라 이런 걸 수도 있는 거고, 학교에 갔더니 다른 친구랑 다 잘 지내는데 일진 친구 비슷한 애가 이렇게 껄렁거리며 와가지고 자꾸 책상 걷어차고 막 자꾸 그러고 이렇게 그럴 수도 있는 거고, 한 등등의 사람과의 관계인 거거든요. 그러니 이제 엄마도 문제야. 엄마가 이제는 과거에서 지금에는 바뀌어가지고 나이 50살부터 편인대운인 거예요, 또. 이제 요 엄마는 지난 이제 40년, 50년 동안은 사람들이 많은 곳에서 사람들하고 많은 관계를 맺으며 살아왔는데요. 갑자기 모든 사람들이 다 떨어진 거예요. 인연이 다 끊어지고 자기가 혼자 된 느낌이라는 거예요. 혼자라는 거예요. 혼자 된 느낌. 우주에 자기 혼자래. 근데 이분은 본래 그런 거였거든요. 타고난 성향이 우주에 혼자 있는, 나 혼자라도 괜찮아. 혼자서 영화 볼 수 있고, 혼자 배낭여행 다닐 수 있고, 혼자 다닐 수 있고, 뭐 이런 건데, 놀라운 거는, 신기한 거는,
과거부터 지금까지 이게 자기가 태어난 성향이 그래도 운이라는 게 또 중요하거든요. 지금까지 운은 사람들과 내 관계하는 운이었어요. 그런데 이제부터는 나 혼자 다 하는 운인 거예요. 타고나기를 혼자인데 혼자 하는 운인 거야. 그러니까 자기가 언제부터 근래부터는 밖에 안 나간대. 밖에 안 나고 집안에 들어가서 보살님은 지금 어마무시한 많은 생각들을 할 때예요. 끝없는 생각에 꼬리를 물고 생각에 꼬리를 생각 계속 할 거예요. 정말 이제 집 밖에 안 나가고 집에서 고민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참 난감하죠. 이런 때는. 이런 때는 어떻게 뭐 이렇게 인성운이 오면 공부하는 것밖에 없어요. 지금까지 나름 열심히 좀 멀리 있는 분인데 대전인가 사는 보살님인데 멀리 있지만 울산 살다 글로 갔거든. 근데 열심히 기도는 했는데 작년에 아들 뭐 고3 애가 뭐 이렇게 수능날 완전히 망쳐가지고 시험지 완전히 거의 백진했다시피 그렇게 이상하게 밀려가지고 완전 망했지. 자기 둘째 아들 지금 공황장애라고 그러지. 자기는 지금 집에서 한 발짝도 안 나가고 지금 손가락 빨고 있지. 그러니까 이제 굉장히 힘든 거죠. 자기가 이제 자기 갈 길을 찾아야 되는데 아직 못 찾는 거예요. 찾아야 되는데. 찾아야죠. 대전에 있다니까. 대전에 있다. 네. 어쨌든 이런 때는 공부하는 때니까 불교대학을 다니거나 아니면 사이버대라도 다녀서 어떤 자격증을 따고 공부를 하면 마음이 좀 안정이 될 거예요. 요즘에는 이제 뭐 이렇게 투자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시기죠. 이렇게 부동산 쪽으로 들어갔다가는 지금 얼마나 많이 한 30% 떨어졌잖아요. 30% 정도 떨어졌어요. 6억 하는 아파트가 이제 5억 초반대로 떨어졌으니까 20% 더하면 이제 4억대로 내려가겠죠. 어떤 보살님, 젊은 보살님, 젊은 얼마야? 32살인가? 이제 저기 살고 있었거든. 송정에 새로 신도시 있잖아요. 거기 분양받아 살고 있었어. 내가 작년 뭐 얘기하다가 작년 가을에 거기 빨리 나와라. 그래서 거기 빨리 탈출해라, 거기를. 왜냐하면 애가 이제 3살이거든요. 그럼 애가 유치원, 이제 곧 있으면 유치원 가야 되잖아. 유치원 가고 학교 가고 하려면 시내 중심에 다니는 게, 애를 위해서는 시내 중심에서 아이에게 유치원 다니고 초등학교 다니게 하는 게 좋다. 본인도 그걸 생각을, 그때 뭐라고 했냐. 영어 유치원 보내겠다는 거야. 미쳤냐? 영어 유치원. 영어 유치원 돈이 얼만데, 영어 유치원. 월급을 많이 받는 사람도 아닌데, 영어 유치원 어떻게 보내, 그거를. 그러려면, 네가 영어를 해. 아이랑 대화할 때 영어로 해라라고. 그러긴 어렵죠. 그렇게 하는 게 사실 제일 좋아요. 엄마가 아이랑 영어 잘하게 하고 싶으면 엄마가 스스로 노력해서 아이랑 영어를 하는 게 제일 좋아요. 비용도 덜 들고 효과도 좋고 자기도 공부하고 그러면서 그러다가 이제 거기 그럴 것 같으면 나오라. 그 말을 안 듣더니 이제 한 10월달, 11월 그때 이제 10월달, 11월달쯤에 이제 집을 내놨다 하더라고. 안 팔린다고 맨날 그렇게 얘기를 하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더니 이제 얼마 전에 지난주쯤에 팔렸대. 그래가지고 물론 이제 다른 집보다는 싸게 내놨다고 막 나오고 뭐라고 그랬거든. 그런데 다 팔고 나서 보니까 자기 집이 제일 많이 받았대. 그리고 계속 떨어지고 있대. 계속 떨어지고 있대. 그래가지고 이렇게 재작년, 2년 전, 3년 전 고점에서 3년 동안, 2년 동안 계속 내려온 거잖아요? 2년 정도? 그러면 이제 한 6억대 아파트가 6억 초반이 됐으니까 더해서 4억 5천까지 가지 않겠나? 최악이죠, 예를 들면. 그럼 분양가로 내려오는 분양가로 이제. 야, 그러면 난감합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은 부동산도 참 어렵고. 그러면 주식은 괜찮냐?
주식도 계속 하락 중이에요. 계속 하락 중. 중국 주식은 완전 망했고, 일본 주식은 많이 올랐어요. 미국 주식도 많이 오르고, 우리나라 거는 계속 하락 중. 그러면, 그러면 예금 적금밖에 없다. 그래, 적금 상품도 4% 이상대는 지금 없어졌어. 다 이제 3.9%, 4% 초반 뭐 이러고 있었거든요. 근데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4% 1억이면 이제 4%면 400만 원이잖아요. 그 1년 열심히 넣어가지고 4% 400만 원. 큰 돈이지, 작은 돈 아니죠. 4%면 받으면. 그런데 그래도 이렇게 돈 있는 사람들은 이거라도 이제 적금이라도 그렇게 해서 하는 그 방법도 좋은 방법이야. 근데 적금보다 더 나은 방법은 좀 리스크가 있지만 또 뭐가 있을까? 상품들이 있죠. 근데 이 상품도 ELS 이런 거 해가지고 이제 뭐 이런 상품들을 했다가 이제 휴지 조각이 되게 생긴 것들이 지금 이제 있는 거죠. 이제 다른 걸 안 하고 이제 홍콩의 항생 거를 기반으로 해서 상품에 들어간 사람은 지금 휴지 조각 되게 생겼거든. 큰일이에요. 그게 지금 우리나라에 지금 20조인가요? 30조인가요? 엄청나게 많은 사람이 여기에 물려 있어서 일부는 지금 벌써 이제 거의 반토막 나거나 휴지 조각 돼 있고, 앞으로 계속 3월달, 4월달 계속 이렇게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어려워, 참. 그러면 또 어떤 방법이 있겠냐? 제일 안전한 예적금 말고 그만큼 또 안전한 것도 뭐냐? 그런 거는 은행 주식을 사면 돼요. 은행 주식을 사면. 그러면 하나은행, 우리금융지주, 신한지주, 이걸 사면, 이거는 이제 높을 때 사는 거 말고, 이것도 내려가 있을 때가 있거든요. 가격이. 8만 원에서 7만 원으로 내려가 있는 거. 이런 거는 이제 사면 거의 이 은행주들은 7%에서 10%씩 주거든요. 배당금을 7%에서 10%씩 줘요. 좀 많이. 대신증권 이런 데는 9%, 10% 줘. 좀 많이 줘. 삼성전자가 이제 우리가 국민주잖아, 삼성전자. 그래서 삼성전자를 많이 해요. 근데 삼성전자는 2%에서 4%거든요. 4%도 안 줘. 2%에서 4% 사이, 한 3% 원저리 뭐 이렇게 좀 주고. 그래서 이거는, 삼성전자는 계속 오를 거니까, 그냥, 배당금이 아니고 오르는 거니까, 오르는 걸 생각하고 그냥 투자를 해놓고 세워라, 내워라 이렇게 하는 목적으로 하는 거고, 적금 비슷하게 한다면, 은행주들은 정말, 우리 BNK 이런 것도 9% 뭐 이렇게, BNK. 부산은행 많이 준다니까. 그 금융주들이 배당을 진짜 많이 줘요. 뭐, 앞으로도 몇 년 동안은 계속 그럴 것 같아요. 왜 그러겠어요? 금융주의 대주주가 외국인들이 많아요. 한 30%, 40%씩 그 외국인 투자자들이 들고 있어요. 그 외국인 투자자들이 지분이 많으면 많을수록 배당금을 많이 주게 되죠. 은행에서도 뭐 계속 이자가 높으니까 계속 이제 배당도 많이 주고 막 그렇게 자기들끼리 또 그 돈잔치도 한 번씩 하잖아요. 은행 직원들은. 근데 배당을 적지 않게 주는 이런 것이 차라리 뭐 이렇게 나을 수도 있다. 내려가 있을 때. 그러면 이제 오를 때도 있으니까 오를 때는 팔아야 되나? 그건 모르겠고 여러분들이 알아서 하고. 이게 또 다시 내려가. 그럼 내려가면 다시 또 더 사고. 있는 사람 얘기하는 거예요. 이제 오늘 한 끼 걱정하고 이번 달 걱정하고 이러면 이런 것들은 정말 답답하지. 혹시라도 이렇게 엉뚱한데 이제 어디 땅 사야 되나, 어디 아파트 사야 되나, 땅 사야 되나 그런 거 생각하는 사람 있다면 그러지 말라고 지금. 지금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오를 수도 있죠. 갑자기 땅이 막 오를 수 있고, 아파트도 다시 또 막 달릴 수도 있겠지만, 힘들다. 그거 힘드니까, 그냥 배당 많이 주는 거.
비록 이제 배당 받으면 나중에 세금 신고할 때, 골치 아플 수도 있겠지만, 그 15%, 15.4%인가요? 15.6%인가 이제 그 세금 제하고 또 받거든요. 그렇지만 그것이, 적금보다는 사실은 더 훨씬 더 나을 수가 있습니다. 뭐, 그 등등의 이야기들은 나중에 하고 밥 먹고 공양 시간이 됐군요. 공양 많이 드세요. 성불하세요.